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이벤트 공개가 됐고 삼성전자의 잠정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내용을 받아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의 관세 레터까지도 한국에 발송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거쳤다는데 우리가 긍정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본다면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할지 3,100선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포인트 따라가 보시죠. 일단은 프리마켓 시세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의 분위기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내놓고 1.3%의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까지 갔던 게 7월 4일인데요. 오늘 재차 6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소부장단까지도 오늘 가치 조정받습니다. 특히 레거시 쪽,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미용 쪽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 파마리서치 오늘도 1% 올라갑니다. 알테오제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2%의 약세 움직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하위권 분위기인데요.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정책 관련 종목들 쿠폰 12%의 급등으로 민생 쿠폰 발급과 함께 영향받는 종목들 좋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입장을 선회했고 앞으로 자체적인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폴라리스 오피스, NHN KCP 같은 종목들 다 같이 꿈틀대며 상승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결국 삼성전자겠죠. 지금 뒤에 판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 좋을 줄 알았고 6조 원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최근 한 달간 증권가의 전망치였는데요. 5조 원도 안 되면서 메리츠 증권에서 예시했던 4조 6천억 원으로 결국은 2분기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 넘버 딱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정도로 나쁠 줄 알았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생각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4조, 그러니까 5조 원도 채 안 된 상황으로 시장의 기존 컨센이 거의 한 6조 원대였었잖아요. 이렇게 부진했던 건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세요? 결국은 HBM 지연 때문인가요? 네, HBM 판매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아시겠지만 그 중국향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못 팔게 됐는데요. H20이라는 칩이 지금 원래는 중국으로 많이 팔다가 이제 못 팔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HBM을 삼성전자가 일부를 공급을 했었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중국향 칩에 HBM을 꽤 많이 팔았는데 이게 이제 막히게 되면서 상반기 동안에는 이제 HBM 판매가 부진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일시적인 영향이 좀 있긴 했는데요. 재고 자산 총당 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조돼 있던 재고 자산들이 이제 좀 재무적인 어떤 일회성 비용을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 쪽에서는 거의 이익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익이 났겠지만 비메모리 부분에서 한 2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나면서 이게 거의 반도체 사업 전체로는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계속 발목을 잡았던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때문에 2조 원 넘게 적자가 나왔을 거고 이 때문에 DS 부문이 약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군요. 오늘은 헤드라인 넘버만 나왔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한 사업부 실적까지는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좀 해주셨고요. 많은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컨센서스 낮춰 잡으면서 2분기가 실적이 저점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표님도 같은 시각으로 보세요? 아니면 HBM 계속 납품이 지연된다면 3, 4분기도 당장은 턴어라운드 강하게 개선되긴 어렵다라고 봐야 할지 어느 쪽에 무게중심 싣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하반기는 삼성전자 차원에서는 녹록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파운더리나 HBM 쪽에서 뭔가 반전을 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이제 B2C 제품,
커머니티 메모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된 다음에 수요가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됐을 때 이미 성구매 수요들이 꽤 많이 나왔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쪽, 특히나 B2B 쪽 수요이기 때문에 관세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B2C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프리마켓 시세 보니까 삼성전자 낙폭 좀 줄이고요. 하이닉스는 또 강박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삼성전자는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짚고 갈게요. 6만 원 저점 인식은 아직은 약할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그 주가 반등 그 트리거는 실적보다는 저는 모멘텀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에서 굉장히 뭔가 보여줄 거는 많지 않다. 다만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뉴스 플로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나노 쪽으로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거의 개발을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나노 개발을 지연시킬 정도로 2나노 생산 수요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어떤 FSD 칩이나 이제 도조 칩 같은 것들도 지금 수주 의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퀄컴도 2022년 이후로 이제 TSMC 쪽으로 물량을 옮겼지만 최근에는 다시 또 일부 모델을 삼성 파운드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속보 들어오고 있는데요. 4조 원 가깝게 삼성전자 쪽에서 자사주 취득 결정이 같이 공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축소하면서 프리마켓에서 약보합권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하방을 견조하게 지킬 수 있는 재료로 나오게 될지 이후에 본장에서 저희 전략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소부장도 일단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 프리마켓에서 관찰됐거든요. 이 부분까지 기대하긴 좀 어렵다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대표님? 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관세라는 부분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주들이 좀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소부장 쪽에서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지만 연간으로 투자 집행하는 규모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투자 흐름하고 직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뭔가 과감한 투자를 지금 당장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HBM에 대한 수주라든지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수주 흐름들이 좋아진다 그러면 연말에 이제 내년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작년 말처럼 또 소부장주들이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그림들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소부장도 쉽진 않겠군요.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이른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승전 3전이니까요.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보면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적인 측면 쭉 짚어드렸고요. 결국은 예상보다 안 좋았던 4조 6천억 원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작년 2분기 거의 반토막난 수준으로 성적표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결국은 앞서 이야기가 나왔죠. 하단을 지지하느냐는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방 모멘텀, 그러니까 HBM, 논 엔비디아, 그리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납품이 나타나게 될지, 공급이 나오게 될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나온 이 자사주 취득 소식은 어디까지 주가 방어가 가능한 재료일지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엔솔은 어제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놓고 보면 결국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웃지 못했던 어제장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려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평가를 하기를 놀라운 실적인데 뜨겁지 않은 반응, 거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압축합니다. 결국 성장이 보여야 밸류 정당화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AMPC, 그러니까 GM 쪽으로 납품하는 배터리 말고도 이제 조금씩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상반기에 매출이 감소했고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가 강하게 늘어날 유인이 약하다면서 결국은 캐즘을 극복할 모멘텀이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S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함께 투자 의견 여전히 중립입니다. 엇갈리는 시각 안에서 지금 31만 원에서의 전략도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트럼프의 관세 레터 결국 발송이 됐고요. 큰 틀에서는 아마 시장을 억누르는 재료이긴 할 텐데 25% 세금 부과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위성락 안보실장 다시 한번 미국과의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일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쪽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다시 보자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잠했던 관세 무풍주 내러티브가 다시 재생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 반응 나오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까지 다시 봐야겠고요. 화장품, 미용, 엔터게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힘받게 되면 어느 쪽이 주도력을 갖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관세와 삼성전자의 성적표, 오늘 시장 방향성은요. 지금 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13% 약보합권으로 3,055선의 움직임, 코스닥은 774선, 한 0.5% 빠지면서 지수가 조금 더 견조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님께 바로 질문 드려보죠. 조금 전에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 전화 연결을 통해 나눠보긴 했습니다. 과장님 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모두 호가에서는 마이너스로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자사주 취득으로 이번에 어닝 쇼크 만회 가능합니까? 네, 일단은 시장의 2분기 그 컨센이 사실은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내려와 있는 낮아졌죠.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낮아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저희 이제 당사의 김선희 의원이 제시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이제 정확하게 비트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HBM 관련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반도체 영업이익이 대략 한 4천억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핸드색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개선될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100포인트 지수대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 PBR 100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롱텀하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여전히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인덱스로 들어오는 수급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여건은 사실 코스피를 매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은 좀 모아갈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아쉬웠지만 지금은 살 때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본장에서 그 가격 레인지에 대한 힌트도 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싼 건 맞고 모두의 공감대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여쭤볼게요. 김 과장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25% 관세 레터 받았어요. 굉장히 일방적이죠.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를 또 압박합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 이어서 호가에서 보니까 조선주가 매우 강합니다.
딱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20% 조정받고 어제 바로 기술적 반등 나왔거든요. 김 과장님 계속 조선 봐주셨잖아요. 조방 원전에서 여전히 주도력은 조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선이 사실은 2분기 이익 전망치를 계속 높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 섹터 전망치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관세 노이즈의 절정으로 치닫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가 이익 전망치 계속 높이고 있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우려 관련해서도 사실 조선, 방산, 원전이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도주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끝인가요? 종목 추리는 것 역시 저희 본장에서 더 나눠볼게요. 이정호 팀장님, 지금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여전히 좋고요.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으로 갔는데 플랫폼은 점차 이제 코인에 대한 모멘텀 거치고 AI로 포커스 맞추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하반기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작은 종목까지 꿈틀대고 있는데요.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더 달리게 되면 종목 어떻게 추릴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장까지도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주 위주의 약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테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요 근래 다날이라는 종목이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던 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비교적 약세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AI와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맞물릴 경우에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도 어느 정도 조정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하반기로 갈수록 AI 쪽이 더 모멘텀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카카오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하반기에 갈수록 오픈 AI와 협업해서 AI가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감을 더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AI 쪽 초점도 두는 경우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날 지금 들어가도 좋다는 거죠? 다날 말고 아니에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집길 잘했네요. 네카오 한 표 주셨고요. 그리고 김경국 과장님은 또 다날을 이전부터 주셔서 지금 7월 1일부터 해서 8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AS 더 궁금해집니다. 시장 문 열고 본장에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문 열리고 다시 돌아옵니다.